달슨의 라이브. 외질은 어쩌다가 사라져버린 선수가 된 걸까요?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지금 외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질이 뛴 마지막 공식 경기가 지난 3월 7일에 있었던 웨스트햄과의 런던 더비였으니까 그 이후에 7개월 동안 그 어떤 경기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외질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말미에 재기했을 때도 못 뛰었고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해서 리그는 물론 어떤 컵 대회도 좀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최근에는 유로파리그 스쿼드에 명제될 거다. 프리미어리그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끝난 다음에 재개되더라도 외질을 위한 자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외질을 우리가 처음에 기억할 때, 처음에 출연했을 때 천재다. 어떻게 이렇게 감각적인 선수가 있냐.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한편으로 그래서 좀 무상하기도 합니다. 사실 외질이 걸어왔던 길은 정말 대단했잖아요. 샬케라든지 베르더 브레멘, 레알 마드리드,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로 건너와서 8시즌째 뛰고 있는데 뛰었던 모든 리그에서 최다 도움을 기록했던 선수가 바로 외질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라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유럽 챔피언스리그 뛰면서도 최다 도움을 기록했던 시즌이 있었고 국가대표로도 얼마나 잘했어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독일 대표팀으로 주력으로 뛰면서 독일을 세계 챔피언으로 이끌었었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선수, 사라져버린 선수, 투명 인간의 신세로 전락을 했으니까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져 버릴 경우가 많지 않겠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돼요? 아니 외질이 어떻게 이렇게 사라져버릴 수가 있죠? 무슨 이유인가요? 나이가 31 많긴 하지만 그래도 못 뛸 나이는 아닌데 아르테타 감독은 왜 안 쓰는 걸까요? 토마스 파티는 데려와가지고 정말 잘 활용하겠다라고 지금 아스날 쪽에서 난리인데 왜 외질은 못 쓰는 걸까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술적인 이유죠. 예. 저는 아르테타 감독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격까지는 그런 건 있어요. 재계약만 하면 귀신처럼 폼이 떨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높은 주급 때문에 그래 막 이러면서 그 높은 주급이 외질을 취하게 하는 거야. 35만 파운드 일주일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억 2천만 원입니다. 하루에 7천만 원 이상을 받는 외질인데 너무 주급이 높다 보니까 외질은 좀 취하고 구단은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서로의 계속 이렇게 안 좋은 게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여름에 그럴 거면 왜 중동에서 오퍼 왔을 때 이번에 가지 않았냐. 갔으면 외질은 기회 받을 수 있고 아스날은 리빌딩 하는데 좀 자연스러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왜 가지 않았냐라고 나무라는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요거는 좀 가혹하다 좀 봅니다. 우리도 이제 일반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수도 자기가 뛸 수 있는 팀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기 때문에 중동의 오퍼를 받지 않은 것 같고 팬심은 이해합니다. 팬들의 마음 입장에서는 이렇게 왜 받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무슨 문제다라고 해서 너무 지적하기에는 좀 가혹하다. 근데 오히려 저는 약간 걸리는 건 공룡의 공룡. 아스날의 마스코트가 거너사우루스인데 저는 사실 여기서의 외질의 그 행동은 썩 좋은 판단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아스날이 돈이 없으니까 재정난에 좀 시달리다 보니까 그 거너사우루스 인형 공룡 탈을 쓰고 일하시는 그분의 고용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우리의 상징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인데 우리가 돈을 모아서 돈을 드릴 테니까 고용을 유지해 주세요. 좋습니다. 너무도 좋은 일이죠. 네, 이렇게 또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여기서 외질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제 주급 조금 떼서 드릴 테니까 그냥 두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팀을 좀 매기는 거죠. 약간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구단도 어쨌든 경영적으로 쫙 분석해가지고 고민해서 결정을 내렸죠. 당연히 이건 욕먹을 판단이긴 한데 내렸는데 갑자기 선수가 이거 구단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제 돈 있으니까 제 거로 드릴게요. 이렇게 해버리는 건 그 과정과 절차라고 하는 걸 좀 생략하거나 결과적으로 구단의 결정에 너무 큰 부담을 줘버리는 거죠. 만약 그럴 마음이 진짜 있었다고 한다면 외질이 좀 더 조용히 도왔어야 돼요. 구단과 상의하건 아니면 그분과 상의하건 그래서 조용히 도왔어야지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 나올 정도로 결과적으로 이게 언플이 돼버리잖아요. 언론에 공개돼서 그러면 구단도 뒤통수가 맞는 셈이 돼버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외질은 왜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드러내서 할까? 사실 그동안도 이제 보면 구단과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외질이 이런 식으로
자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 때문에 약간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요거는 그렇게 적절한 판단은 아니었다 봐요. 마음은 분명히 선이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건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런 거 다 격가지고요. 외질이 지금 구단에서 뛰지 못하는 건 결국 이제 전술적인 이유다. 이거는 아르테타 감독도 딱 그렇게 전술적인 이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또 이런 최근에는 팀은 진화하고 있고 앞으로 더 진화할 거고 더 잘 플레이할 거며 더 잘 경쟁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외질이 전력 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술적인 이유냐 이걸 한번 짚어볼게요. 올 시즌 아스날이 쓰고 있는 그 포메이션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백의 3-4-3이고요. 또 하나는 4백의 4-3-3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왜 외질은 안 되고 토마스 파티는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4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3번 썼던 3백의 3-4-3을 놓고 보면 이거 리버풀 경기로 라인업을 말씀드릴게요. 최전방에 라카제트, 이선 쪽에 좌우에 오바메양과 윌리안, 그 아래에 나일스, 자카, 엘레니, 베이린, 수비 쪽에 티어니, 다비드 루이스, 홀딩, 골키퍼 레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외질이 들어가려면 어느 자리죠? 네, 자카와 엘레니, 요 이제 중앙 미드필더 2명의 자리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되는데, 요 3-4-3에서의 요 중앙 미드필더 둘은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3톱 위쪽에선 공격을 하죠. 그리고 이 공격의 좌우 쪽의 전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좌우 윙백인 나일스와 베이르는 또 올라가야 됩니다. 오버랩을 치고 가야 돼요. 그럼 양쪽에서 올라가고 3톱이 다 가는데 중앙 미드필더 둘 중에 수비력이 안 돼가지고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 명만 수비형 미드필더의 개념을 수비만 한다? 이건 3백에게 굉장히 큰 부담감이에요. 일단 이 전술에서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기본적인 활동량, 그죠? 활동량과 더불어서 수비력이 갖춰있지 않으면 여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외질을 대입해볼까요? 어떻죠? 안 맞죠. 네. 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자커 엘레니 3톱과 3백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템포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줘야 돼요. 빨리. 패스도 그렇고 전환도 그렇고 전환 플레이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외질은 기본적으로 볼을 잡아놓고 하는 클래식한 10번 유형의 플레이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볼이 오면 일단 세우고 스캔을 떠서 볼을 딱딱 주죠. 그러니까 템포가 한 번씩 죽어요. 그러니까 마치 만약에 외질을 중심으로 판을 딱 짜서 외질이 뿌려주고 넣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 외질은 정말 잘 쓸 수가 있겠지만, 지금 아르테타 감독이 쓰고 있는 요 중앙의 미드필더 2명을 세워놓고 있는 3-4-3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외질의 지난 시즌 히트맵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히트맵을 보시면 어때요? 외질의 히트맵은 하프라인 기준으로 위쪽, 그리고 약간 오른쪽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왼쪽까지 약간 사이드에 있다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움직임을 더 많이 가져가죠. 높고 측면에서 중앙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3-4-3과 대치시켜보세요. 자카와 엘레니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라카제트 그 아래에 들어와야 되는 자리예요. 혹은 윌리안과 동선이 겹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3-4-3에서는 그 자리가 없어요. 외질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4-2-3-1을 쓴다면 그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나 공밑 쪽에 쓸 수 있지만 그 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그러니 외질을 위한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술적인 이유로. 근데 여기에 이번에 영입한 토마스 파티를 한번 보세요. 토마스 파티의 히트맵을 지난 시즌 나리가에서 뛰던 걸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아까 외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외질이 높고 약간 사이드에서 이렇게 온다면 토마스 파티는 그야말로 하프라인을 딱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로 집중돼서 빨리 옵니다. 네.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데다가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약간 B2B 느낌도 있고요. 어쨌든 중앙으로 집중돼서 굉장히 빨개요. 그러면 이 3-4-3 자카와 엘레니 딱 그 자리에 누구든지 하나 세울 수 있는 여기에 딱 맞아요. 너무나 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마스 파티의 영입이 진짜 아스날에게는 최고의 영입이고 꿀 영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3-4-3이 너무 좋아요. 네. 템포도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고 수비도 굉장히 쓸어줄 수도 있고 잡음볼을 뿌려줄 수도 있고 이런 능력 때문에 활동량도 어마어마하고요. 자, 두 번째 아스날이 썼던 4-3-3 볼까요? 이거는 이제 바로 직전에 셰필드 경기에 한번 볼게요. 최전방에 오바메양, 은케티아, 윌리안 3미들이죠. 4-3-3이니까 사카, 자카 아닙니다. 세바요스, 엘레니, 수비는 티어니, 가브리엘, 마갈레스, 다비드 루이스, 베이린, 레노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3미들 외질이 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들어오게 되려면. 네. 기본적으로 3미들은 세 선수가 섰을 때 한 선수가 약간 밑으로 수비적으로 밑으로 내려간다면 두 선수가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활동량과 더불어서 공격과 수비의 전환도 좋아야 되고 수비
위에 올라갈 땐 공격을 해야 되지만 반대쪽의 선수가 올라가면 한 선수 자연스럽게 수비적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수비력도 갖춰야 돼요. 역시 쓰리미들은 공격과 수비의 능력을 다 갖춘 선수를 넣는 게 최적입니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쓰리미들 중에 한 명은 완전히 공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러려고 한다면 쓰리미들이 아니라 3, 4, 1, 2 그러니까 그 1의 위치에 만약에 그 외지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아까처럼 4, 2, 3이라서 그 1의 위치가 외지를 위한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좋은데 지금처럼 쓰리미들의 4-3-3은 공격과 수비를 다 갖춘 선수여야만 해요. 그러니 여기도 외지를 위한 자리는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 토마스 파티가 딱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쓰리미들이 있을 때 약간 미드필더 아래쪽에 토마스 파티를 딱 박아놓고 그 위에 쪽에는 누구도 좋아요. 세바요스, 자카, 엘레니, 사카 이런 선수를 경기와 흐름에 따라서 위에 배치해놓으면 계속 좋은 템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토마스 파티는 되고 외질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본질적으로 그 전술적인 이유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 그런 건 격가지고요. 자, 외질이 이제 아스날과 계약이 내년 6월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외질과 아스날과의 인연도 그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리그가 프리미어리가 재개하더라도 이런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만약 이게 뭐 서로가 뭐 마음의 상처를 좀 받은 거라든지 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그 관계의 복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본질적으로 지금 아르테타 감독이 쓰고 있는 전술에 본질적으로 외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리가 재개해도 외질은 그렇게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외질이 이제 북런던을 떠날 그 시간이 확실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네요.